자, 7과 오늘 시작해 볼게요. 7과 같이 봅시다. 첫 문장부터. 자, what you buy 나왔는데 제목부터 여기 이렇게. 그러면 동사 buy의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 무슨 절 왔을까? 명사절 왔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What we buy는 우리가 사는 것. 배웠죠?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what은 어떤 what인 것 같아요? 무슨 what인 것 같니? 뭐뭐 하는 것 해석했으면 관계대명사 what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오죠? 불완전한 문장 오죠. 그럼 누구 자리가 빠져 있을까? 보니까 we buy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죠. by 뒤에. 보이시죠? 항상 문장 끝을 잘 보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무슨 문장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돼요. 목적어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거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라고 배웠죠? 명사절이다 라고 배웠고 해석은 어떻게 했나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동사 buy의 목적어 자리에 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사는 것을 사는가? 뭐 내용 제목이 됐어요. 왜 사는가? 이거죠. Have you ever wondered? 나왔는데 Have you ever PP 우리 배웠을 건데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잖아. 그럼 현재 완료의 누구 자리에? 잘 생각해보면 have pp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쌤이. have pp는 현재 완료라고 배우긴 했고 그 중에 ever 들어갔으면 경험인데 우리 이렇게도 기억하자고 했어요. 현재 완료의 능동이다. 기억나죠? 이렇게 생긴 건 태로 보면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어떻게 생겼는 게 나왔나 보세요. 어떻게 왔어요? 바로 why you bought thing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왔죠.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일단 여기에는 why의 이름부터 구별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쌤이 목적어라고 써줬어요. 목적어 자리에 오려면 품사가 기본 품사가 뭐여야 돼? 명사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why는 이름을 두 가지로 배운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뭐지?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부사라고 배웠던 거 있어요. 두 번째 어떤 y를 배웠지? 관계부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의문부사와 관계부사 중에 뭐냐 이거지. 그걸 구별하려면 의문부사는 무슨 절이다? 의주동, 간접의문문, 마지막으로 명사절 이렇게 가는 거야. 관계부사는 무슨 절?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쌤이 이렇게 써보니까 다르죠? 지금. 그럼 둘 중에 목적어 자리니까 둘 중에 뭘로 쓰였겠어요? 의문사로 쓰인 거예요. 구별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Y 두 가지는 아니까. 의문부사의 Y는 해설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오해예요. 근데 관계부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우리? 자, 봐봐요. 뭐뭐 하는이 기본 해석인데 뭐뭐 하는 이유라고 해석할 거예요. 책에서는 의문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문법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알았냐? 봐봐요. 지금 앞에서 주어가 나왔고 have pp라는 동사가 왔거든? 맞죠? 간단하게 그리면 그 다음 뒤에 뭐가 왔냐? y 나왔고 주동 왔어요. 그 중에 쌤이 y는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의문부사라고 얘기했죠. 의문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온다?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그래서 잘 보시면 you bought 다음에 things까지 썼어요. 이해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죠. 그럼 무슨 문장이니? 이게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치?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Y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의주동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럼 그 간접 의문이 왜 왔냐? 동사의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로 왔구나. 해석할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하자고 했어요? 주어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왜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why you bought things? things는 물건이거든. 물건들, 것들. 그럼 물건들을 해볼게요. 너가 왜 물건들을 샀는지. 다시 한번 너가 왜 물건들을 샀는지 해석됐어요? 돼요 여기? 현재 완료는 이거 현재 완료잖아 얘들아. 현재 완료는 과거랑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너가 왜 물건들을 샀는지.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you bought things? 너가 왜 물건을 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 다음 여기서 문장 끝나지 않았죠. 잘 봐요. 여기까지 끝나면 딱 좋겠는데 안 끝났잖아. 그지?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 뒤에 뭐가 왔냐면 that이 왔어요. 보이죠? that. 그 다음에 you don't even want or need. 항상 쌤이 문장 끝에 보라고 했습니다. 문장 끝에 want or need. 다음에 뭐 없죠?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that 뒤에 무슨 문장이 왔지? 자, 쌤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 왔어요. 동사 왔어요.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죠?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럼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왔단 말이지. 그것도 목적어가 빠져있는 걸로. 여기까지는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은 이름이 뭐겠니? 무슨 격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얘는. 그럼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 맞아요. 형, 용, 사, 절. 그럼 형용사절이 하는 일은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한 번 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명사가 어디께? 이 목적어였던 things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그래서 자 이제 형광펜 꺼내시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보는 거야. things부터 여기까지만 색칠해봐요. things부터 need까지만. 그리고 색칠한 부분만 해석을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things 다음에 끊어요. 우리 that은 무슨 that이라고 배웠어 방금? 목관대라고 배웠어요. 왜? 주어 왔고 don't even want or need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want나 need는 뒤에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that부터 need까지는 하는 일이 뭐다? 이 need는 앞에 있는 things를 수식한다. 이 things라는 명사를 수식할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things부터 여기까지 색칠했단 말이지. 그러면 things부터 여기까지만 해석을 따로 해보자 이거야. 다시 한번 things는 것들, 물건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수식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안 되죠. 얘는 마지막에 해석할 거예요.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부터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떤 물건들이지? You don't even want or need. 너가 원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다시 네가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 물건들 됩니까? 병렬 구조니까 뒤에 것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you don't even need 해도 됩니다. 이거 빼고요. 그럼 더 줄어졌죠 아까보다. 그럼 어떤 물건들이 돼요? 너가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이 되죠. 해석됩니까? 이걸 먼저 연습하는 거야. 그럼 Y부터 이번에 보세요. 그럼 Y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셔야 돼요. 그럼 해볼까? 너가 왜 뭐 하지 않는 물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샀는지. 아까보다 줄었죠? 다시 해볼까요?
항상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의문사 해석한다고 했어요. 너가 왜 동사하는지 이거였잖아. 물론 여기 주어가 있지만 겹치니까 생략해 버릴게요. 그러면 너는 왜 필요하지 않는 너는 왜 너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 이렇게 되고요. 너는 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샀는지 너가 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샀는지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이거죠. 해석됩니까? 이게 지금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그냥 단어만 해석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문장 구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문장 구조를 봤을 때 have pp, have you ever wondered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거든? 너가 뭐뭐를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이거고 그 목적어 자리에 단어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단어 하나가 아니라 좀 긴 게 왔단 말이야. 그쵸? 그럼 뭐가 온 거야? 의주동이구나, 간접의문문이구나, 명사절이구나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무슨 절 왔습니까? 한 번 더 써보면 명사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아닌 거지. 구별됐죠?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 따로따로 배웠단 말이야. 간접의문문, 의주동 이거 배웠고 관계부사 Y도 따로 배웠고 근데 갖춰놓고 같이 붙여놓고 해봐야지. 구별하려고 해봐야죠. 그죠? 그거는 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Y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보고 알았다 우리? have pp 뒤에 목적어 자리다.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명사절 될 수 있는 게 둘 중에 뭐였냐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 갖다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됐죠? Y가 해석이 왜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뭐 하는 이유들은 해석도 될 때가 있는데. 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너는 너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 물건을 왜 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이거죠. 해석됐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 좀 볼게요. 하고 넘어갈게요. 첫 문장부터. 지금 wonder, 기본적으로 wonder라는 건 타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wonder가 타동사고요. 뭐뭐를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예요? Y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어디까지다? 여기까지인데, things까지인데 끝나지 않고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구조구나.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길어진 거란 말이지,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이 길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that부터 여기까지는 못 간다라고 했고 형용사절이니까 생각해보면 버려지거든? 그치? 잘 생각해봐.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이해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it을 이렇게 써볼게. 그래서 문장의 마무리 줘볼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you bought it? 무슨 뜻이에요, 그럼? 너가 그것을 왜 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니? 혹은 뭐 why I have bought it 하면 너는 내가 그것을 왜 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이거지. 이런 문장이 짧죠? 문장이 편해지죠? 근데 목적으로 끝내지 않았고 이 문장을 교과서에서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어라는 게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 있단다? 그럼 길어졌을 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해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알겠지? 학교에서 수업 안 나갔다며. 여기 해석할 때 선생님 설명할 때 설명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됐죠? 이해되셨죠? 연습하시란 얘기입니다. 궁금해 봐야 돼. 최소한 이 대시 무슨 대시인지, 왜 왔는지. 알겠죠? 이 Y는 뭔지, 왜 순서가 의주동이 돼 있는지, 왜 의문사라고 하고 관계부사는 아닌지. 그래서 Y랑 이 첫 번째 문장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 Y라는 글자랑 대시라는 글자를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파고들면 이 문장은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장 넘어가면
자, let's consider 비슷해요. let's consider 여기까지만 해보면 생각해보자 이 뜻이야. let's think 같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동사에 누구 자리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동사의 목적어 자리 이런 말이 익숙해야 돼요 이제. 무슨 자리 알겠지? 쌤이 목적어 이름 항상 기억하라고 했잖아.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되죠 이제. 낯설지 않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consider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게 think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let's consider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또 보세요. 목적어 자리에 단어가 하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왔어요? 길쭉하게 왔잖아. 보이지? 그럼 이게 뭐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자리겠니? 동사 consider의 목적어 자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affect라는 단어는 얘들아 여러분 뜻은 아시죠? 뜻이 뭔데?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잖아. 그지? affect는 이렇게 기억해야 되더라. 타동사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어는 왔죠. 그럼 물어보자. 누구가 빠졌어요? 목적어는 있어.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 누구가 없어? 주어만 빠졌죠. 다시 얘기하면 주어만 빠졌다고 얘기해야 돼요. 맞지? 그러면 주어가 빠졌어. 그럼 무슨 문장 왔죠? 불완전한 문장 왔죠. 아까 우리 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what은 항상 다시 정리해 볼게 얘들아. 아까 우리 제목에서 봤던 what은 이름이 뭐였죠? 관계대명사였죠. 해석은 뭐였지? 뭐뭐 하는 것. 근데 쌤이 이런 게 해줬잖아. what은 이름이 몇 개 있다 얘들아? 2개 있다. 첫 번째 뭐예요? 관계, 대명사 what이 있었고 또 의문, 대명사의 what이 있더라. 물론 의문 형용사도 있지만 자, 요 뒤에도 어떤 구조가 나올 거야?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쌤은 주동이라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 원래. 근데 무슨 문장 온다고 했지?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라 함은 누구 자리가 빠져 있는 거다? 셋 중에 하나가 빠져 있더라. 그 세 개가 뭔데요? 주어 자리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거나 보어 자리가 빠져 있거나 셋 중에 하나만 빠져야 됩니다. 지금 책에서는 누구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건 의문대명사 what이건 뒤에 구조가 똑같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관계대명사도 무슨 절이죠? 명사절이고요. 의문대명사도 명사절이에요. 그죠? 근데 뭐만 다르다고 했지? 해석만 달라. 해석만 달라. 관계대명사 할 때 해석 어떻게 했지? 아까 우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얘는 어떻게 해석했어? 무엇?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아. 명사절이니까. 그지? 그러면 쌤 여기다가 목적어 자리 명사절 썼어요. 자, 이제 what의 이름이 뭔지 궁금해 봅시다. 자, what affects만 해석하면 봐봐요. what affects만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affect는 어디에게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야.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지 그냥 영향을 미치다 해석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야. 그럼 affects us 뜻이 뭐겠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다 하잖아. 근데 what을 해석 어떻게 해봐? 이걸로 해봐야 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괜찮죠? 이번엔 무엇을 넣어봐.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되죠? 둘 다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보자? Let's consider랑 같이 보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더 자연스러워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Let's consider 생각해보자.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what은 뭐라고 할 거야? 우리 둘 중에 의문 대명사로 보는 거예요. 왜? 해석상 let's consider랑 같이 봤을 때 이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쌤 이런 얘기 했어요. What affects us만 따로 봤을 때는 둘 다 된다고. 근데 둘 다 돼요. 그치? 근데 let's consider랑 붙여봤을 때는 이 두 번째 거 무엇이라고 해석될 때가 좀 더 자연스럽잖아.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어떤 영어 시험 문제도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인지 의문대명사 what인지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쌤이 항상 얘기했지. what이랑 묶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더라. 그게 누구였어? 항상 that이었죠. 그럼 여기 that은 왜 안 될까요? 사회면 that은 써볼게 한번. 여기다가 위에다가. that은 안 된대. 근데 왜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that은 이미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미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었을 때 that의 이름이 뭔데? 관계대명사야. 오케이. 관계대명사인데 왜 안 되지? 관계대명사 that은 무슨 절이야? 그렇죠. 형용사절이었어요. 형용사절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니? 올 수 없죠. 이걸 이렇게 푸는 거지. 선행사가 있을 때고 what은 선행사가 없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는지 아셔야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자리가 중요하다고 쌤 얘기했지.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형용사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렇게 접근하라고. 그럼 let's consider what affects us.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금 봐봐요. 쌤이 아까 의주동 공부할 때 간접 의문문 공부할 때 주어부터 해석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장에 주어가 빠졌죠. 그죠? 그때는 얘부터 해석하세요. 무엇. 그래서 무엇이 왜 이를 붙였어? 은는 이가를 붙여야지. 주어를 빠지는.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다는 건 what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요. 하나 더. 여기 동사 잘 보시면 s 붙어 있죠. 왜 붙어 있냐면 what이라는 단어가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을 대신할 때 그때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씁니다. s가 붙어있는 이유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let's consider,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고려해보자, 생각해보자. 근데 think보다는 consider를 쓰면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장 끝났습니다. 맞죠? 끝났는데 자,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when이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쌤 요렇게 밑줄 칠 거야. 그 색칠해봐. when it comes to. 지울게요. 이건 다 적었으면? 다 적었죠? 다 적었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when은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뭐 할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when은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색칠했잖아요. when it comes to인데 이거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것이 올 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단어 통째로 얘들아 통째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가 오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해석해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쌤이 얘하고 똑같은 표현들을 몇 개 알려줄 건데 뭐 있냐? 잘 봐. 첫 번째 regarding concerning 일단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뭐 나중에도 공부하다 나올 텐데 미리 알려드릴까요? as to, 뭐 as for, 뭐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쌤이 써준 얘네들은 전부 다 해석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한 단어로 싹 바꾸면 뭔지 알아? 그게 about이야. 이건 알죠? 이건 제일 쉽죠? 그래서 when it comes to는 쉽게 말하면 뭐에 관한 거야? about이랑 해석이 같은 거야.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전치사라고 쌤이 얘기했고 해석은 어떻게 했다?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라고. 해석까지 적었죠.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이거 다 적었으면 지울게요, 이제. 그럼 보시면 전치사가 왔단 말이야. 그치? 전치사 왔죠?
둘 중에 누구 답으로 할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인지를 쓴다고 했으니까 by는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o가 부정사 to 아니야? 그럼 안 된다는 거야. to 혼자 볼 게 아니라 when it comes to를 통째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무슨 뜻이다?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When it comes to buying things.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하여. 물건을 사는 것에 관하여 라고 했고요. 동명사니까 준동사잖아요. 준동사에 뭐 필요하다? 준동사에 목적어 자리에 things를 썼고 things는 것들, 물건들. 그럼 물건들을 사는 것에 관하여. 그럼 이제 해보자. 물건을 사는 것에 관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뭔가를 구매를 하고 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볼게. 동현아, 너가 마트를 가서 장을 본다고 생각해봐. 응?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보통 사요? 자, 첫 번째 내가 보기를 줄게. 헷갈리지 않게. 나는 장을 보러 가기 전, 이마트를 가기 전에 내가 오늘 물건을 살 목록을 쫙 써놓고 가격까지 미리 다 써놓고 그 목록, 구매 목록 리스트를 들고 그것만 가서 그것만 사온다가 1번. 두 번째, 일단 마트를 가. 살 생각이 없었는데 1+1이네? 괜찮은 것 같네? 사. 지나가다 보니까 또 시식 코너가 있네? 먹어보니까 맛있어? 또 사. 지나보니까 어머 이거는 또 오늘 할인 행사네? 아줌마가 옆에서 하나 더 붙여주겠대, 묶어서. 그럼 사야지. 계산대에 줄 서 있는데 갑자기 계산대에 세워 있어 보면 옆에 초콜릿 같은 거, 캔디 같은 거 있죠? 건전지도 있죠? 생각해보니까 집에 시기하게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또 사. 어떤 경우가 많아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가 많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어때요? 넌 어떠니? 이성적으로 구매해? 아니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해? 그렇지, 솔직하자, 그지? 인간은 그래요. 저는 안 그런데 할 거예요? 아니요. 옷가게 한번 가봐, 옷가게. 민아, 옷가게. 옷가게에 사러 갈 때, 옷 사러 갈 때 어떻게 사? 하나하나 치수 다 재보고 몇 센치인지 가격표 보고 이 옷이 1g당 얼마인지 그렇게 사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죠. 옷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야. 우리 옷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이쁜지 안 이쁜지, 특히 나에게, 그치? 나한테 이쁘면 비싸도 괜찮아, 돈 있으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비싸도 내가 돈 있다는 가정하에 나한테 어울리고 나한테 딱 맞고 촉감도 좋고 뭐 괜찮은 옷 같아. 그럼 사 안 사? 그럼 사죠. 예를 들어 너가 돈이 있어. 똑같은 옷을 사야 돼. 뭐 이런 후드티를 사야 돼. 백화점 명품 후드티가 있고 유니클로 후드티가 있어. 뭘 사? 돈 있다는 가정하에. 왜요?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유니클로 사야지. 가격 대비 품질도 좋고 남대문은 더더욱 좋지 않겠어요? 더더욱 좋겠죠. 근데 안 사죠. 왜요? 돈 있다는 가정하에야 이거는. 왜요? 나는 좋은 옷 입고 싶어. 왠지 이 옷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왠지 이 옷이 품질이 더 좋은 것만 같아. 이거 아니야? 느낌으로 사잖아. 요즘 옷들은 다 잘 나와서요.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유니클로 튼튼해. 너무 튼튼해서 탈이지. 쌤 10년 전에 산 옷이 뭐 일본 거라 그런 건 하지만 10년 전에 산 패딩 파카 얇은 게 있어. 유니클로 거가. 아니 털이 안 삐져나가. 나 파카 하나 사고 싶은데 10년 동안 옷이 안 망가져. 파카가. 그래서 살 명분이 없어.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 우리 왜 사요? 다른 파카를 내가 굳이 더 산다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거지. 이미 안 망가졌고 튼튼하고 이미 잘 있는데
그냥 실증 나서 또 사는 거잖아. 그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잖아.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냐. 이게 글의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 what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what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글의 소재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what부터 여기까지를 해석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에 관해서? 물건을 사는 것에 관해서 대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바로 글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제목이 되기도 하죠. 됐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교과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퀄리티는. 그냥 단어만 가지고 어줍지 않게 해석하고 넘어갈 거면 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다음 질문.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 내용도 좋고. 자세히 보세요. Why do I want to buy? 자, to buy에 밑줄 쳤어요. 무슨 동사라고 쓸까, 우리 이제? 준동사겠죠? 그럼 또 얘기해봐요. 준동사의 무슨 자리다?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what이 또 나왔네요. What my friends bought. 자, why do I want to buy? 나는 내 친구 놈이, 이렇게 할게요. 내 친구 놈이, 샀던 것. 그죠? 봐봐. 내 친구가 무엇을 샀는가가 해석이 더 어울려? 아니면 내 친구가 산 것이 더 맞아? 산 것이 맞잖아. 왜냐면 앞에 to buy 다음에 엮어야 되거든. 내 친구가 산 것을 사고 싶다 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what은 이름이 뭐로 보면 돼? 여러분들이 해석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했다면 이 what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오더라? 불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그럼 어디가 빠졌습니까? 또 마지막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항상 마지막을 잘 보면 되거든? 누구 자리가 빠졌지? 그래 맞아.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 온 거야. 그럼 또 간단하게 또 써봐. 연습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선 왜 안 되게? 관계대명사 대선 왜 안 됩니까? 형용사절이잖아요. 형용사절은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 없어? 못 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항상 주어끼리 먼저 해. 그럼 나는 내 친구가 샀던 것을 왜 사고 싶어 하는가? 우리 몇 년 전인가요? 겨울에 엄청 유행했던 패딩이 있었는데 무슨 뭐였지? 롱패딩. 나는 겨울에 보니까 막 전부 다 검은색 까마귀들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그 죄다 또 검은색만 사더라고. 흰색도 있는데 굳이. 흰색은 때타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롱패딩은 길잖아요? 그럼 바닥을 청소하고 다닐 텐데. 그래서 검은색. 그래서 일부러 검은색이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 지금은 어때요? 이제 겨울 다가올 텐데. 섞어 있죠. 섞어 입나요? 요즘에는 근데 많이들 안 사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쇼패딩이 유행이고 그러지 않아? 작년 겨울에 쇼패딩 많이 입던데. 재작년 겨울에가 롱패딩이고. 아닌가?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유행이 별로 민감하지 않구나, 네가. 자, 쌤 기억에는 2년 전에는 블랙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쇼패딩으로 바뀌었어요. 흰색도 갑자기 흰색이 유행했어. 베이지색으로, 밝은 색으로. 왜 그랬을까? 쌤 비밀을 알려줘요? 업계의 비밀? 롱패딩을 또 꺼내면 작년에 이미 샀잖아,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고용을 해. 내가 업자야. 너가 박보검이라고 해봐. 아유, 좋지. 그럼 박보검한테 야, 너 이제 흰색 쇼패딩 입고 광고 찍어. 그래야 올해는 쇼패딩을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생각, 나는 검은색 롱패딩은 있는데 쇼패딩은 없어. 어떻게 하겠어? 사야지. 그게 마케팅의 비밀이에요. 잘 생각해. 어느 날 갑자기 롱패딩이었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롱패딩이 좀 더 따뜻해요. 샀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입어야지. 근데 갑자기 흰색으로 바뀌면서 밝은 색으로 바뀌면 쇼패딩으로 바뀌면서 근데 뭐라 하냐면 활동이 편하대 갑자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어깨 비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아이유도 그렇고 박보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갑자기 뒤에다 막 수지고 뭐고 다 쇼패딩으로 연예인들이 입고 나와서 유행이 됐죠. 올해는 어떤 유행인지 또 봅시다. 작년에 쇼패딩 팔아먹었거든. 올해는 어떻게 할지 봅시다. 궁금해요 나도. 이 업계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내 친구가 샀던 것을 나는 왜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 이유 알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나만 없어? 그럼 사고 싶지. 그거 아니에요? 왜 나만 없지? 하는 순간 사거든요. 너가 패딩을 사러 가야 돼. 근데 주변 친구들이 다 블랙 롱패딩이야. 너 뭐 살 거야? 너 혼자 흰색? 흰색 롱패딩? 그러진 않겠죠? 오렌지색? 노란색? 너도 검은색 사게 될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보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닌 거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걸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변 애들이 다 뭘 샀으니까 다 롱패딩 샀으니까 나도 사게 되는 거야. 맞죠? 물론 그걸 유행이라고 우린 부르죠. 봅시다. 근데 내 나이쯤 되면 유행에 둔감해져요. 자, Jeff goes to the shopping인데 여러분 봐봐요. Go to the shopping center. Go to 명사니까 어디로 가다겠죠.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go to 명사 이 정도로 갑시다. 쇼핑센터에 가서 그리고 가서 뭐 했니? See a pair of soccer shoes 나왔는데 자 이게 축구화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봐봐. Soccer shoes on display 이렇게 보셔야 돼요. Soccer shoes on display 쌤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Soccer shoes on display는 뭐냐면 on display는 진열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가 진열장이거든. 그래서 진열되어 있는 축구화예요. 진열되어 있는 축구화인데 왜 on을 썼냐면 전사 on을 쓴 이유가 뭐냐면 진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전사가 on이에요. 그래서 on display라고 해요. 그러면 진열되어 있는 상태인 축구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은. 그래서 진열 중인 상태. 여러분들 이런 거 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볼게. Soccer shoes on sale. 그건 뭐죠? 세일 중인. 그지? 그것도 상태거든. 이해되세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전사가 on이야. on sale.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진열 중인 뭐? 축구화. A pair of는 그거잖아요. 그 한 켤레. 그래서 한 켤레에 진열되어 있는 진열 중인 한 켤레의 축구화를 봤죠. 자, he recognizes인데 자 동사를 봐봐요. 이거 좀 색칠해 줄까? recognize.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요. 그냥 뜻만 외우지 마시고 이게 어떤 상황에 쓰는 단어인지를 좀 봅시다. 내가 지나가다가 쌤이 길을 걷다가 사람 얼굴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동현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recognize예요. recognize는 알아보다 인식하다인데 내가 지나가다가 얘 얼굴을 보고 동현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그게 그런 상을 쓰는 단어가 뭐다? 그게 recognize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제프라는 친구가 뭘 알아차렸을까? 뭘 알아보았을까? 이거지. The shoes. 그 신발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다지 그래서. At a glance인데 이게 한눈에예요. 한눈에. At a glance. 색칠해 보시고 at a glance.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설명드릴게요. 동사 여기 쌤이 그냥 잠깐 쓸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동사 glance가 있어요. 이 glance도 자동사가 있는데 glance at 하면 어떤 뜻이 되냐? 뭐뭐를 힐끗보다예요. 그러니까 봐봐. 쌤 잠깐 봐봐. 내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있고 그냥 보는 게 있겠지. 그리고 곁눈질로 이렇게 보는 게 있겠죠. 그지? 그 곁눈질로 힐끗 보는 게 glance at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슬쩍슬쩍 보는 거 있잖아.
그게 glance at이거든. 그래서 glance at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를 힐끗 보다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뭐뭐를 힐끗 보다. 룩엣은 쳐다보다라고 했지 내가. 기억나죠? glance at은 힐끗 보는 거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stare at. stare at은 뭐냐면 응시하다거든. 응시라는 건 뭐죠? 한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응시예요. 그거는 stare at이라고 해. 그러니까 보다도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 거야. look at이 있고 stare at이 있고 glance at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lance at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뜻이었다 이거? 힐끗 보는 거야. 계속 쳐다보면 힐끗 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t a glance가 왜 한눈에야? 그냥 쓱 지나가다가 스쳐서 슬끗 봐도 알아봤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상황?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 해서 at a glance를 한눈에. 우리가 이해해보면 한눈에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냥 지나가다 스쳐서 힐끗 보고도 알았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제프라는 아이가 그 신발, 그 축구화죠. 진열되어 있던 그 축구화. 그 축구화를 어떻게 알아봤어? 힐끗 보고도 알아본 거야. 한눈에 알아본 거야. 대충 보고도 알아차린 거야. 왜? 왜 그랬을까? 접속사잖아. 그리고 접속사 because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문장생 뭐라고 했어요? 결과. 기억나지? 그럼 결과의 내용이 뭐였니? 여기가 결과잖아. 한눈에 알아봤잖아. 이 결과. because 뒤에 있는 내용이 뭐다? 원인. More than half of the boys on his soccer team 나왔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동사거든요? 주어 찾아봅시다. 얘가 접속사예요, 그죠? 그럼 주어를 찾아야 될 텐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more than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쌤이 얘기했지? 주어는 몇 단어다? 한 단어다. 그러면 soccer 팀입니까? 동사 앞에 있는 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자, 주어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얘입니다. 주어 일단 표시해봐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다 적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갑자기 접속사 because 다음에 주어를 찾으라고 했더니 주어가 지금 쌤 얘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힌트 어딨어? 바로 half of예요. 얘가 힌트인데 쌤이 예전에 알려드린 적 있죠? 수일치 할 때. 뭐뭐 있다고 했지? all 한번 외워봅시다. some, any, half 배웠죠? 나오죠 지금 half. 또 percent, most, the rest, 분수, majority 했죠? 여러분 이따 교과서에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none도 있어요. none. 자, 얘네들이 나오면 뒤에 ove가 붙을 거야. 그리고 이 over 뒤에 있는 명사가 오겠죠? 항상 이 over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는 여기 있는 주어랑 맞추는 거야. 항상 수일치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여기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 중에 지금 단어 누가 왔다? half 왔잖아. 그럼 half가 왔으면 누가 주어라고요? 전치사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because가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다. 주어를 찾아야 될 텐데 half가 보였으니까 전치사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겠구나. 이렇게. 되시죠? more than은 뜻을 해석하지? more than? 뭐뭐 이상이죠. 그럼 more than half of the boys까지만 해봐요. 여기까지만 먼저. 남자아이들의 절반 이상. 남자아이들 절반 이상이에요. 그 다음 주어인 명사에서 끊어보면 동사가 바로 안 왔죠? 그래서 끊은 거야. 뒤에 무슨 구 이어졌어요?
전치사하고 이어졌으니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디 어디에 있는으로 수식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해봅시다. 어디에 있는? 그의 축구팀에 있는 소년들 절반 이상이. 그리고 끊습니다, 이제. 여기가 누구 자리다? 동사 자리인데. 주어랑 동사랑 수일치하겠죠? 다시 한번 주어가 보이스니까 복수잖아. 동사 뭘 쓸까? 복수 동사 써야죠. where's는 왜 안 돼요? 얘는 단수 동사니까 틀렸잖아. 대문 목적어. 근데 대명사네요? 대명사 나올 때 항상 뭐 하자? 바꾸자. 누굽니까? 대미 누구예요? The soccer shoes죠. 그죠? 이거 soccer shoes라고 할게요. soccer shoes.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냥 축구화가 아니고 아까 어떤 축구화였지? 진열되어 있었던 축구화죠. 아까. 그래서 원래는 soccer shoes on display입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축구화를 해석합시다. 그 축구화. 두 번째 언급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다 더를 붙여서 the soccer shoes라고 하시면 좋아요. 그 축구화.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because부터 먼저 하면 되겠죠? 그 여기가 원인이야? 그의 축구팀에 있는 남자애들 절반 이상이 그 축구화를 wear, 신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됐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뭐다? 신고 있었다? 여기가 원인. 알아보았다? 한눈에 알아봤다? 결과. 이거 우리 무슨 관계라고 하지?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주제문이다. 핵심 문장. 자, 항상 원인, 결과 먼저 해석하시면 돼요. 원인 먼저. 자, 원인부터 해봅시다. 한 번 더. 그의 축구팀에 있는 남자아이들 절반 이상이 그 축구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프라는 아이가 한눈에 그 신발을 알아봤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가봅시다. 자, although, despite 나왔는데 although는 품사가 뭐라고 배웠지? although는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라고 배웠죠. 해석은 어떻게 했니? although는 뭐뭐이기는 하지만 적으시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문장이 나온다라고 배웠죠. despite은 품사가 뭐라고 배웠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올 거다라고 했고요. 해석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해석까지 따로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although는 뭐뭐이기는 하지만 despite는 전치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컴마가 보이죠? 이 컴마를 빨리 찾으라고 했죠. 왜요? although가 들어가게 되면 양보의 부사절, despite 들어가면 양보의 부사구가 되죠. 컴마가 부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although가 답이 됐건 despite 답이 됐건 컴마까지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컴마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지? he, 주어고요. has, 동사가 나왔어. 이미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미 문장이 보였기 때문에 접속사를 답을 해야겠죠. 자, many pairs of soccer shoes인데 여기다 목적어 쓸게요. 자, 여러 켤레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many pairs of는 여러 켤레의, 여러 켤레의 축구화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수준을 조금 올려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이를 배웠거든? 그럼 양보의 부사절은 주절과 어떻다고 했어? 서로 내용이 반대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 가지고 있으면 살 필요가 원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 샀단 얘기지. 다시 한번 양보의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어떨 겁니까? 서로 반대가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보의 부사절이나 양보의 부사구가 나올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컴마까지, although부터 컴마까지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게 두 가지야. 다시 한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확인하는 거지. 왜냐면 주절이랑 내용이 반대될 거니까. 그쵸? 그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컴마까지 소재가 나와요. 이 글의 소재. 뭐에 관한 글인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주절에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소재 찾았잖아요. 그 소재를 여기에 있는 대명사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항상 그렇게 써 있거든. 그럼 보세요. 그가 이미 여러 켤레의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만 he 주어져 한 번 더 end up 동사인데 이번에 나올 수거거든 문법에서. 자, 목적어라고 미리 표시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주어부터 먼저. end up 뒤에는요. 뒤에 ing을 쓰는데 이 ing 이름이 동명사예요. 해석은 주어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주어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주어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 end up을 공부할 때는 하나만 더 같이 봅시다. 나중에 어차피 고등감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할게요. end up 다음에 전치사 with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 with를 쓰게 되면 뒤에 명사 쓰고 그래서 동사도 이렇게 and with로 같이 수거처럼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보세요. 주어가 결국 뭐뭐가 되다. 다시 한번 주어가 결국 요 명사가 되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end of ing와 end with 명사는 해석이 살짝 다릅니다. 이게 동명사잖아요. 봐봐요. 동명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작이 들어가. 행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결국 이 행동을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밑에 건 이 주어가 결국 이 명사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를 들면 he ended with 뭐 teacher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죠. 그는 결국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책에서는 end up 다음에 나온 거니까 buying을 답을 해야겠죠? 답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는 결국 뭐 하게 됐지? buying. 동명사니까 준동사고요. 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지? another new pair. 이게 목적어일 건데 another new pair 뭘까요? 또 다른 축구 하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another new pair 할 때 이 another는 형용사고요. 얘가 목적어거든. 그럼 또 다른 another는 또 다르니까 또 다른 새 켤레? 또 다른 새 켤레가 뭔데? 또 다른 새 축구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ew pair가 뭐겠어? new soccer shoes예요. 쌤이 아까 소재를 찾자고 했잖아. 그 소재가 뭐야? soccer shoes잖아. 그래서 이 축구화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바꾸어서 해석하면 편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는 결국 뭐 하게 됐어? another new soccer shoes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스킬이야. 선생님들 안 알려줄 거란 말이야. 독해할 때 이렇게 써먹는 거야. 다시 한번 양보의 부사절이 나왔으면 여기서 우리 뭘 찾자? 소재 찾을 거야. 그 소재가 뭐였죠? 축구화였잖아요. Many pairs of soccer shoes가 나왔지만 축구화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축구화라는 단어를 여기 pair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new pair of soccer shoes겠죠. 그래서 새 축구화 한 켤레가 되죠.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그가 이미 여러 켤레의 축구화가 있지만 이미 갖고 있지만 결국 뭐 하게 된다? 새 축구화를 사게 된다. 그럼 왜 사게 되냐? 이미 있으면 안 사야 되잖아.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미 있으니까 안 사야 되거든? 근데 산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죠. 다 잡았죠? 다음 문장. 자, 이 현상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We can use the bandwagon effect. 자, 색칠해봐요. bandwagon effect. 이게 bandwagon 효과라고 해요.
밴드웨건 효과. 나중에 우리 고등 올라가시면 수능 지문에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explain Jeff's behavior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To explain은 목적이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준동사잖아. 그럼 준동사에 뭐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죠. 준동사의 목적어. 그럼 제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밴드웨건 효과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뭔 얘기하는 거야? 밴드웨건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밴드웨건 효과 우리 설치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다? 밴드웨건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미 예시를 우리가 이미 봤어. 보통 우리가 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영어는 주제문을 얘기하고 나서 예시를 나중에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예시를 먼저 보여줬어. 그리고 이게 뭐다? 이게 밴드웨건 효과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밴드웨건 효과가 뭐였죠? 방금 읽어보니까 예시를 봐봐. 나는 이미 있어. 살 필요가 없어. 근데 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샀죠. 왜요? 얘가 이 제프란 애가 샀잖아 지금 결국. 왜 샀죠? 같은 팀 남자애들이 다 다른 애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산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 왜 샀지? 나 빼고 다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물건을 사는 건 뭐라고 해 그걸? 그걸 뭐라고 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사고 싶어. 이게 뭐야? 이게 밴드웨건 효과야. 다른 애들이 다 블랙 롱패딩을 갖고 있어. 나도 사야겠네? 이게 뭐야? 이게 밴드웨건 효과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는 예시를 먼저 보여줬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밴드웨건 효과를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 봐봐.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것은 is a wagon. 여러분들 웨건이 뭔지 압니까? 웨건이 뭐냐면요. 요즘엔 자동차에서 웨건 하는데 마차예요. 근데 여러분들 동화책 읽어보면 신데렐라 맞나? 그 신데렐라가 호박마차 알죠? 그 호박마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호박이긴 하지만 사람이 타는 칸이죠. 앞에 마부가 물론 있긴 하지만 사람이 타죠. 그건 웨건이 아니에요. 그건 코치라고 해요. 발음이 달라요. 단어가 다른 단어야. 그건 코치야, 코치. 그 웨건은 뭐냐? 자, 시골길에 빨간 머리엔 같은, 잘 생각해요. 빨간 머리엔 장면.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 그 삼촌이 아저씨가 턱 세우는 그 코 세우는 아저씨가 마차를 일하려고 가요. 농부래, 농부. 그러면 쉽게 하면 봉고 트럭을 생각해봐. 봉고 트럭. 봉고 트럭은 앞에 떨뚱하게 있죠? 머리 부분이. 그리고 뒤에 어떻게 돼 있어? 진칸이잖아, 쫙. 맞아. 그거야, 그거. 자동차로 지금 봉고차가 앞에 엔진 달려있는 차라면 그때 당시에 말이 끄는 거겠지. 근데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봉고 트럭처럼 뒤에 진칸으로 쫙 널빤지로 되어 있는 형태. 그게 웨건이에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타던 건 사람이 타면서 이렇게 차처럼 실내 내부가 돼 있잖아. 이렇게. 그건 사람이 타는 거고. 웨건은 뭘 싣기 위한 거야? 그렇지. 짐을 싣기 위해서 널빤지로 길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웨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귀족들이 타는 마차는 어떻게 생겼겠어? 웨건이 아니겠지. 그럼 웨건은 누가 타? 서민이나 농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그 폭스바겐 있잖아요. 폭스바겐. 그 폭스웨건이야 이게. 그게 W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대중차 브랜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출발이 거기야 원래. 여러분 좋아하는 그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귀족이에요.
잘 생각해봐. 왜 비싼 브랜드인지. 자, 아무튼 자동차 얘기하면 하도 오래 가니까 다시 봅시다. 밴드웨건이라는 건 외건이에요. in a parade인데, 자, 어디에 있는 퍼레이드야? in a parade. 퍼레이드 뭔지 알잖아요. 퍼레이드에 있는 외건이에요. 그러니까 외건이라는 걸 난 이렇게 표현하긴 하거든. 말마차? 말이 끄는 마차니까 말마차긴 한데 그냥 마차예요. 근데 마차긴 한데 그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그 마차하고는 다른 거야. 얘기했지? 그럼 퍼레이드에 있는 마차다. 이거 마차로 합시다. 그냥. 밴드워건은 마차인데요. 어떤 마차냐면 끊었어. 자, 이제 이 대시 뭔지를 봐야 돼. 구조 잘 봐. 잘 봐. 대시 왔어. 누구 자리가 빠져있지? 주어 자리가 빠져있어. 그럼 무슨 격이야? 이게 주격이야. 그리고 동사 encourage가 나왔어요. 일단 몇 형식이지? 우리 5형식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얘가 목적어고 여기 누구 자리겠어? 목적격 보호 자리일 거 아니야. 우리 encourage는 목적격 보호 자리 누굴 답으로 하더라? 투부정사를 답으로 한다며. 그러니까 얘가 답 아니에요. 그럼 문법 살짝 써볼까요? 이거 하나만 더 미리 써볼게요. 주어, 얘들아, encourage.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썼죠? 항상 명사 썼잖아.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라고 썼죠.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는 encourage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고요. 목적어고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더라 배웠고요. 또 하나 기억해 보시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도 배웠어요. 아유 힘들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내가 알려줬지 이거. 해석 다 통일할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해석 적으셔야 돼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원래 부축이다 뜻인데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행사가 누굽니까? parade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parade인지 봅시다. 사람들이 의미상의 주어. 사람들이 뭐하게 하는 to jump aboard. 이게 뭐냐면 마차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딴따라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차가 가고 있어. 말이 끌면서 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 to jump aboard 해요. 그 마차 위로 뛰어 올라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지? 그 선거철 되면요. 내가 빗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선거철이 되면 그 봉고차 위에 막 마이크 달고 연설하는 아저씨 착 지나가죠. 물론 재미없지만 우리 관심 없죠. 근데 막 흥을 돋구려고 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합시다. 너무 정치가 재미없으니까. 연예인이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누가 있냐? 응? 누구 있어요? 아이돌? 아이브? 미안해. 나도 아재인가 봐 이제. 요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몰라요. 미안해요. 아이브가 최신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이야? 남성 그룹이야? 여성 그룹이에요? 미안해요. 아이브? 유명해요? 요즘 잘 나가요? 네. 그래? 이제 블랙핑크는 끝났어? 세대가 좀 달라가지고. 아, 이제 블랙핑크는 이제 좀 지나간 세대야? 다시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세대가 아니야? 그냥 내쪽? 아, 이제 제니는 끝났어? 미안해. 나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아이돌은 블랙핑크거든. 그 다음 모르겠어. 아무튼 뭐 아이브 좋아. 그럼 아이브가 뭐 상상만 해봅시다. 봉고 트럭을 타고 마이크를 잡고 농백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각해봐요. 막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있어. 신나 안 신나? 아, 신나겠죠. 인기 있다며. 인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걔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룹이에요? 하여튼 걔네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트럭 위에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다 생각해봅시다. 흥겨울 거란 말이지. 사람들이 막 쫓아가지 않겠어요? 아닌가? 그냥 지나가나 보다 하고 놔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면 막 거기에 올라타고 막 인기 있다며. 인기 있는 연예인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아니면 막 다가가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보디가드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부디가도 물론 있겠지만 없다고 안전요원 없다고 생각합시다. 안전요원 없으면 뭐 가겠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그 마차에 막 달려들고 뛰어들고 그런 상황이야. 참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라 아재 소리 들을 텐데 내가 2002년 때 몇 년 전이 20년 전인가요 벌써? 태어나기 전. 내가 그때 대학생 1학년이었어요. 20 그래. 하여튼 200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월드컵. 난리 났겠지.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일이 있겠어. 그때요 정말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미쳤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봐봐. 지나가다가 버스가 지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버스를 흔들어대. 본 적 없, 놀라지? 사람들이 버스를 막 흔들어대고요. 버스 위에 올라가서 막 깃발 태극기 흔들고요. 죄다 빨간색 옷 입고. 갑자기 막 어디서는 막 대한민국 소리 미치고 어딜 가든. 버스는 왜 밀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지. 미쳤어? 하잖아. 미쳤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버스 위에 올라가 있고 버스 흔들고 택시고 자가용이고 뭐고 그 차 지붕 위에 올라가 갖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소리 치르고 정말 난리였어요. 그 정도 분위기랄까? 나중에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2002년 광화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상상치 못한 일들을 사진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희들 부모님이 그때 딱 너희들 부모님 나이야 진짜. 너희들 부모님 나이가 그때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너희예요. 아 진짜요? 여쭤봐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근데 그때 결혼율이 되게 높았어요 실제로.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하면 좋겠지. 세면 추억이 많은 해예요 2002년이. 나는 뭐 했냐? 뭐 했을 것 같냐?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했어요 나는 그때. 나 장사했어요. 네? 2002년에. 아 진짜요? 장사했다니까. 무슨 장사인지 알아요? 자,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지 한번 볼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해.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광화문 광장에 한 낮부터 모여. 여름이야 참고로. 더우면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다 팔렸어요. 동났겠지 당연히.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장사를 해? 1번. 나도 빨간색 유니폼을 팔겠다. 어때? 그건 이미 여기저기서 팔고 있어. 그치? 그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어? 안 하지. 당연히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망이 없을 것 같잖아 솔직히. 그러면 내가 유니폼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건 무슨 짓이죠? 미친 짓이지. 장사 끝날 건데. 자, 그러면 유니폼 판매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내가 실제로 한 생각이야. 대학교 1학년 때. 자, 그러면 닭꼬치 같은 음식을 구워서 파는 거 있잖아. 음식. 어때? 물론 잘 팔리겠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걸려. 사람들은 많은데 오래 걸려. 닭꼬치 주문 20개 들어와봐. 어떻게 팔 거야? 그럼 20개 일단 팔았어. 그 다음에 바로 이거요? 이해되지?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자, 그럼 뭐 했을까? 내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내 친구들이 아주 기가 막혀 있어. 나 뭐 팔았게? 뭔가 팔긴 팔았어요. 월드컵. 어른 생수. 어른 생수를 그 대형마트 있죠. 그 대형마트에서 그때 대형마트에서 얼마였냐면 물 생수 요만한 병 하나가 지금은 한 1,000원쯤 하죠. 뭐 싸도 한 700원, 800원 하잖아요.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200원, 300원 했어요. 그거를 사다가 내가 집집마다 다 가져가서 얼리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각 한 명씩 그 등에 매는 아이스박스를 들쳐매고 그거를 300원에 사와서 그때 당시에 1,000원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1,000원이야. 지금 말고. 지금으로 물가로 치면 생수 한 병에 3,000원 정도에 판 거예요. 자, 재료 비싸죠?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안 팔릴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편의점이고 어디고 다 동나서 물건이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미 땡볕에 다 앉아있단 말이야. 여름에, 한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앉아있어 봤어? 거기에 계란 깨트리면 계란 익어요. 그러면 거기를 잠시 벗어나서 그네있으면 되지 않냐? 거기 벗어나는 순간 내 좋은 자리 뺏겨.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 우리는 이걸 들쳐매고 돌아다니면서 생수를 팔았단 말이야. 그것도 얼은 거. 어때? 안 팔릴 수 없죠. 근데 위기가 있었어. 위기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에서 시원한 물을 나눠줘. 아씨. 잠시 철수.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버텼다가 결국 다 팔았어요. 뭐 어차피 물은 이번에 못 팔면 다음에 또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를 벌었냐? 그때 당시에 인당 적어도 최소 50만 원 이상씩 순수익이야. 하루에. 하루에 최소 순수익, 재료비 빼고 다 빼고 하루에 50만 원씩은 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고맙게도 4강까지 가졌죠. 그럼 16강전 하기 전까지 적어도 3경기 한단 말이야. 맞지? 3경기냐 4경기냐? 3경기인가? 맞죠? 3경기 하잖아. 그럼 3경기 했지? 150이야. 그 다음에 16강전 하죠? 그럼 4경기죠? 8강전 하죠? 5경기죠? 4강전 했죠? 6경기죠? 거기다 이제 떨어졌으니까 3, 4회전 또 했단 말이야. 이해되지? 상황.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각자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대단하지?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했잖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안타까웠어. 겨울이라. 그리고 평창은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죠? 그 선수단 그 식단 먹는 음식을 정말 준비를 잘했거든. 그래서 나 같은 잡상인이 들어가서 뭘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 평창에서 잘 팔린 건 패딩이었고 평창 롱패딩. 그 다음에 뭐였더라? 거기 강릉 시내에 돌아다니는 택시들은 돈 벌었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우리가 겨울에 딱히 먹을 게 뭐 있어요? 별로 없잖아. 간식거리 많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 경기장 안에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월드컵하고 다르거든. 우리가 겨울 평창 올림픽 응원한다고 광화문 광장에 앉아서 응원하진 않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네 미치고 주는 건데 여러분 세대 안에 한 번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한 번 더 유치하려고 할 수 있어요. 차기는 아직 결정 안 되나 그럴 거거든, 월드컵이. 근데 그때가 아시아가 한 번 할 때쯤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거든.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열릴 때가 된다? 그럼 과감하게 하세요. 난 이미 아이템 줬어. 사업 아이템 줬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뭔 얘기다 이거 있냐. 요거. 참. 미안해, 딴 얘기해서. 자, 퍼레이드인데 어떤 퍼레이드냐면 사람들이 뭐 하겠다? To jump aboard 했다. 그러니까 뛰어 올라가서 탑승하게 하는 퍼레이드였어요. 계속 그렇게 하죠. 자, 다시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할 때는 사람들이 투부정사하게 했다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jump aboard는 뛰어 올라서 탑승하게 하는 이에요. 그리고 병렬 구조입니다. 잘 봐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거든. 이거 지울게, 이제.
지우기 전에 지우면 안 되겠네. 여기 s가 붙었으니까 s 잠깐 붙여볼게요. 그리고 and 써볼게요. 병렬 구조거든 얘들아. 근데 쌤이 지금 보기를 enjoys하고 enjoy를 냈죠. 자, 잘 봐요. to 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되면 이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쌤이 아까 이 개념을 기억하자고 했지. 의미상의 주어 개념이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to 부정사도 목적격 보호 자리일 거고 이 to 부정사의 행동도 누가 하겠어요? 이 행동 누가 하겠니? 의미상의 주어가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잠깐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봐봐요. 근데 enjoys를 쓰게 되면 얘랑 병렬 구조로 보는 거지. 맞죠? 근데 주격이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게 선행사인 얘란 말이야. parade.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encourage랑 enjoys랑 병렬 구조로 보게 되면 음악을 즐기는 게 누가 돼버려? parade가 돼버려. parade가 음악을 즐겨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parade가 음악을 즐겨? 사람도 아닌 것이. 그래서 encourage와 enjoy는 병렬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봐. 음악을 즐겨? 그 음악 누가 즐기겠어? 의미상의 주어인 people이 즐기겠지. 그래서 얘가 답인 거고 목적격 보어끼리 병렬 구조가 된 거고요. to 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됐을 때 to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외워서 풀지 말고 쌤이 지금 보여준 대로 해봐. 간단한 원리거든? 다시 한번 봐봐. 음악을 즐기는 게 누가 즐기겠어? 사람들이 즐기겠어요? 퍼레이드가 즐기겠어요? 사람들이 즐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to 부정사와 to 부정사끼리 병렬 구조로 봐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병렬 구조 나오면 뒤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거 빼고 예로 해봅시다. to jump aboard 빼고 to enjoy로 가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게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게 하는 parade 해석되죠? 여기 에버랜드 가깝잖아. 가봤지 에버랜드? 에버랜드 폐장할 때쯤에 하는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문라이트 퍼레이드. 음악 알지? 신나죠? 물론 여러 번 봐서 지겹겠지만 볼 때마다 아마 들썩들썩 할걸? 마음은?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게 하는 그 음악을 즐기게 하는 퍼레이드. 그러니까 에버랜드 퍼레이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퍼레이드에 있는 마차. 그게 밴드 100원이에요. 에버랜드 그 퍼레이드 있는 게 딱 밴드 100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얘들아. 그 에버랜드 퍼레이드 끝날 때 마지막이 쫙 지나가. 그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뒤돌아서 집에 가요? 따라가지. 그거야. 그거야. 맞아. 따라가잖아. 이상하게 따라가지. 뭐 따라간다고 더 보여줄 거 아닌데. 근데 계속 그냥 따라가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 그 따라가는 모습이 밴드웨건 효과야. 왜 따라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 왜 따라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해봐요. 너가 길을 가는데 자, 너가 에버랜드로 입장했어. 너는 그냥 걸어가는데 주변 애들이 전부 다 너 빼고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뛰어. 너 빼고. 너 뛰어 안 뛰어? 영문은 모르칠 때 뛰죠. 일단 뛰자. 그러지 않겠어? 아, 쟤들 미쳤나? 왜 뛰어? 난 걸을래.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래요. 난 실제로 그런 적 있거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 왜 줄 서 있지? 일단 줄 서봐. 줄 서서 물어봐. 여기 줄 서 왜 서 있어요? 나 그런 적 있어.
물론 그건 이제 군중 심리라고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가 딱 그 모양이에요. 에버랜드 퍼레이드. 퍼레이드 끝나면 집에 가야지. 원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래요. 실제로 난 지금도 그러거든. 난 지금 어떻게 하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난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 데려가면 퍼레이드 끝났잖아. 얘를 들쳐 업고 난 뛰어. 반대 방향으로. 왜요? 알잖아. 너희 알잖아. 그거 다 보고 가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집에 갈 때. 어두워요. 어두운 거 둘째 치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치? 사람들로 막혀 있잖아. 길이 막히잖아. 그때 난 뒤돌아 뛴다고. 그게 현명한 거야.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갈 때 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 애를 없고. 그래서 난 퍼레이드 어디 보는 줄 알아? 맨 앞에 시작하는 곳 있죠. 나 거기서 봐요. 왜냐면 사람들 반대로 가지. 나는 끝까지 볼까 저 뒤에 가죠. 나는 반대예요. 나는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봐요. 왜? 그래 빨리 끝나지. 그리고 저 멀리 갔어. 그러면 애한테는 설득을 이제 갔잖아. 빠이빠이 해. 그러면 이제 어이없고 난 반대로 뛰는 거야. 왜냐면 에버랜드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차가 주차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나갈 때 주차장에 줄이 쫙 서 있어. 그럼 차에서만 15분, 20분 거기 기다려요. 놀이기구에서 줄 서는 느낌으로 주차장에 줄 서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너희들은 버스 타잖아. 이거 큰 거. 줄 서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가면 엄청나게 줄 설걸? 그 상황에 뛰어봐 반대로. 줄 안 서도 돼. 바로 갈 수 있어 빠르게. 맞지? 그 한 5분만 포기하면 되거든. 내가 5분만 포기하면 20분이 편할 수 있는데 그 5분을 포기 못하고 거기 쫄쫄쫄쫄 쫓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퍼레이드도 보고 집에도 편하게 가고 싶으면 어디 앉으면 돼? 시작하는 점. 그래서 딱 지나가자마자 이제 바로 튀어. 다음에 써먹어. 에버랜드 가시면 자 다시 한번 이거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밴드웨건은 밴드웨건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봐봐. 이 구조 아시죠 이제?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잘 봐. 잘 봐봐줘. 이 구조가 나오면요 머릿속에 뭘 기억해? 주제문. O형식 구조 알잖아요. O형식 구조 아시죠 이제? 나하고 많이 해서. 이 구조 나오면 뭐다? 주제문이다. 더군다나 encourage를 썼는데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게 하는? 음악을 즐기게 하는 퍼레이드. 그 퍼레이드 안에 있는 마차가 바로 밴드웨건 마차다. 그래서 딴따라 마차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버랜드 지나갈 때 그냥 우리도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면 안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구조 나오면 주제문인 거 기억해 주시고 투부정사끼리 투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됐을 때 두 번째 투부정사는 뭐 할 수 있다? to를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 얘랑 병렬 구조인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다? 마무리. 이 투부정사의 행동도 얘가 하더라.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찾았잖아요. 이 행동을 하는 게 지금 보니까 퍼레이드가 아니고 사람이더라. 그렇게 풀었죠?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주체라는 말을 기억해줘. 행동을 누가 할 거냐? 행동을 퍼레이드가 하냐? 사람들이 하냐? 음악 즐기는 거 누가 하겠어요? 사람들이 즐기겠죠. 이 행동, 투부정사의 행동의 주체가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투부정사와 and 투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될 건데 두 번째 투부정사에서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오고요. 여기에 뭐 인조에 ing 붙거나 s 붙으면 다 틀립니다. 그럼 선생님들 어디 시험 문제 낼까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시험 문제 낼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